It's crazy that some fighters don't study. I think an MMA fight is just one big test. How do you go into a test without doing your homework? It's crazy. I could lose to any guy any given night. So I like to get real familiar with what I'm getting into. There's a reason why I don't take last minute fights. 예상을 깨고 매우 허무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존슨은 역시 강했고 3년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무색하게 1라운드가 시작한 지 2분이 조금 지나 헤비급 벨트를 차지했습니다. 경기가 너무 짧게 끝났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경기 분석에 앞서 존스의 멘탈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 합니다. 먼저 2016년에 진행된 와일드 라이드의 인터뷰를 잠시 보겠습니다. So with Rampage Jackson, I kept having these nightmares that I would get knocked out. And no matter how the fight played out, I would always get knocked out. And it was always within the first 30 seconds of the fight. 존슨은 퀸튼 잭슨전을 앞두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패배를 예상하며 겁에 질렸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려움에 기도를 했고 하늘의 응답은 I felt like I was like this fighting thing that wasn't earthly. You get to this belief place that you are more than human at the moment. On every realm. are not designed to go against you at this moment. 이처럼 독실한 크리스찬인 존슨은 신앙과 믿음부터 빡셉니다. 오픈 배당률이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났고 모두가 미스매치라고 예상했던 앤서니 스미스와의 경기에서도 자신의 패배를 상상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일방적인 경기가 되었지만 절대 방심하지 않는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다운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반대로 Losing is not an option. This is not just a sporting event to me. This is my life. This is my image. This is my legacy. This is me. I don't know if his energy matches mine when it comes to the seriousness of how I take this fight in this game.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복귀인데다가 헤비급 데뷔전이기도 하고 상대 역시 현재 랭킹 1위를 달리는 강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 지지 않겠다는 자기 암시를 하며 경기에 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도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존스의 커리어는 믿음과 자기 암시, 심리 싸움과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벨포트전에서는 정말 타이트하게 안바가 걸리며 반칙을 제외한다면 커리어 처음으로 공식적인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Oh man, he got that armbar in every way, shape, and form. I've never had my arm pop like that before, and I was not going to tap out. But man, I tell you what, I've never felt that before. I got a lot of rest in it to do. 경기가 끝나고 이런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들어간 안바였지만 버텨내며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죠. 차일 소넨전 역시 엄지발가락이 완전히 부러졌지만 내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페이스를 올리며 1라운드의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이처럼 존스는 승리에 대한 강한 집착과 의지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존스가 심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모습은 경기 전 터치글러브에서도 나타나는데 쇼군과의 타이틀전에서 승리하며 챔피언이 된 후 피스트범프를 했던 모든 경기는 의식적으로 상대의 주먹 위에 자신의 주먹을 올려놓았습니다. 알렉산더 구스타프손과의 2차전 페이스오프에서도 굳이 앞에 서려고 싸움을 벌였고 결국은 앞에 서고 말죠. 또 코미어와의 경기를 앞두고는 You will lose this fight, Daniel Cormier. I want you to believe it. Every ounce of training you put in leading up to this fight will be a waste of your life. 자신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패배에 대한 강한 암시를 주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역시 존스의 오랜 파트너, 심리 코치이자 울트라 마라톤 선수 데이빗 거긴스가 캠프 막바지에 합류하며 다시 한번 정신무장을 합니다. 철저하게 승리만을 위한 삶을 사는 존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취미 활동을 하며 편안하게 경기를 준비하는 스타일인 스릴간을 향해 I hear that Serial Gains soccer team, his online team is ranked top 60 in the world. I'm sitting here focusing on combat. He's out here playing video games. 이런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존스에 대해 얘기하자면 철저한 멘탈 관리와 더불어 상대에 관한 디테일한 분석을 빼놓을 수 없죠. 이번 경기를 앞두고도 I just see a lot of patterns. He relies on evasion, trying to get away. He relies on jiu-jitsu instead of solid takedown defense. I would say that his footwork is rare for a heavyweight. It's not something that he sustains usually for an entire fight. A lot of heavyweights, they depend on proper defense, where we've noticed Serial Gain, he just likes to back out really quick. But that's his gift, his ability to move his feet.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경기를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존스가 앞손 더블을 냅니다.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상대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탐색하려는 의도였겠죠. 간 역시 잽을 주고 평소보다 더 멀리 빠져주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킥을 주지만 존스는 킥캐치를 꼭 하고 만다는 경기를 들고 왔던 것 같습니다. 간의 첫 킥에 벌써 킥캐치를 노리고 뒷손을 주죠.
존스가 맘 편히 뒷손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시릴 간은 굉장히 신중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간은 빠른 풋워크에 의존하고 안정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막 시작한 지금 존스의 뒷손에 같이 뒷손을 걸어줄 확률이 굉장히 낮고, 킥 자체도 상대의 카운터 거리를 감안하고 린백, 즉 머리와 무게 중심을 뒤쪽에 위치시킵니다. 다시 경기로 돌아가 보자면 존스가 케이지 중앙을 차지하고 간을 따라갑니다. 간이 존스의 앞손을 먹어주려 하자 잽싸게 빼냈고, 간의 두 번째 킥에 역시 킥캐치 그리고 스트레이트를 주죠. 간이 펀치를 슬립하자 오른손으로 간의 상체를 잡아주고 왼손으론 허벅지를 잡아주며 중심을 컨트롤하려 했지만 간이 팔로 존스를 잘 밀어주며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타이트한 시퀀스라 잠시 돌아가 보자면 존스의 첫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간의 최대의 장점은 풋워크이기 때문에 앞손을 잠시라도 제압당한다면 빠르게 킥이 나오고 동시에 빠져줄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을 상대로 차근차근 케이지 커팅을 하며 몰아넣기 위해선 손목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죠. 케이지를 등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간이 케이지 사이드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할 움직임은 세 가지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좌우로 돌아주며 킥 혹은 잽을 주고 돌아나간다. 두 번째, 좌우로 뛰어주며 태클 시도, 그대로 드라이브인. 세 번째, 좌우로 뛰어주며 그냥 빠져나간다. 만약 케이지를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킥캐치를 당하거나 펀치 미스가 난다면 그대로 존스가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혹은 태클 역시 굳이 존스가 지배하는 전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죠. 결국 크게 돌아주며 안전하게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과 존스의 미묘한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다른 선수들은 간이 크게 돌아주며 케이지 중앙을 차지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이 자신이 즐기는 페이스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지만, 존스는 간이 움직여주는 방향 그대로 크게 왼쪽으로 스텝을 밟으며 간의 정면에 섰고 돌아나갈 길목을 차단하며 킥을 냈습니다. 간이 빠르게 돌아 나오며 이번엔 반대로 압박을 시도해봅니다. 존스가 간의 잽에 바디를 크게 휘두르는 장면이 나왔는데 너무 크게 휘두른 나머지 아예 등을 보이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는 오프닝이었지만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간의 공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존스가 오히려 스피닝 페이크로 간을 밀어줍니다. 존스가 상대를 케이지 사이드로 밀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페인트죠. 이번엔 바디를 주며 멀리 빠지는 간을 추격. 간이 뒷손 단발로 밀어보려 하지만 미스가 나며 상체를 잡히게 됩니다. 잠시 다른 경기에서 스릴 간이 뒷손을 주는 시퀀스를 보겠습니다. 안정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간은 보통 중심을 뒤에 놓고 뒷손을 던지는데, 중심이 뒤에 있다 보니 카운터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지만 그만큼 타격 성공률 역시 줄어들죠. 혹은 간이 뒷손을 주는 경우는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인데, 그럼에도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보단 머리를 먼저 안전한 곳에 위치시키고 가드 사이로 어퍼를 집어넣는 시퀀스가 많습니다. 거리를 죽이며 들어가기 위해 스텝인, 미스가 났을 경우에는 웅크리며 붙어주고 다시 밀어 거리를 벌려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결국 지나치게 안정지향적인 간의 경기 운영과 섣부르게 낸 뒷손이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스가 간의 스트레이트를 깔끔하게 슬립, 백을 잡고 잽싸게 팔을 빼며 싯벨트 그립을 완성합니다. 앞으로 미는 동시에 다리를 걸어서 간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결국 그라운드로 가죠. 바닥에선 간의 다리를 잡아주며 움직임을 통제했고 손목 컨트롤, 또 상체를 끌고 내려가기 위해 반대쪽 손목을 컨트롤, 결국 간의 왼쪽 발목을 끌어당겨주며 안정적으로 백을 잡기를 성공했는데 크게 체력을 소모한 시퀀스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 후론 간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존스가 훅을 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번엔 간의 종아리를 들어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며 더블레그로 전환, 테이크다운을 완성시킵니다. 엉덩이가 아예 뒤로 빠져있기 때문에 간이 쉽게 일어나지 못했고 존스가 초크 그립을 완성시켰는데, 간이 버티자 그립을 간의 팔 위로 다시 감아주며 더 타이트하게 조여줍니다. 결국 엉덩이가 뒤로 빠져있어 모든 중심이 목에 쏠려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압박이 심했고 순식간에 탭이 나오며 경기가 그렇게 종료되었습니다. 경기 전 본인이 얘기했던 그대로 레슬링 테크닉의 완벽한 클래스를 보여주었죠. 퍼포먼스나 커리어로만 보자면 이젠 정말 존스가 역대 최강의 선수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약물 논란만 아니라면 말이죠. 아무튼 논란을 차치하고 헤비급에서 앞으로의 행보를 예상해보자면 우선 7월에 미오치치와의 경기가 잡혀있죠. 미오치치를 잡아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완성형의 커리어를 가진 존스가 패배의 위험을 감수하고 3차 방어를 할 의사가 있는지에는
의구심이 듭니다. 끝으로 당연한 얘기겠지만 증량을 한 만큼 확실히 스피드는 라이트 헤비급만 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론 커티스 블레이즈보다 아스피날이 나쁘지 않은 매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스피날은 인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복귀 시기도 복귀 후 기량 유지에도 의문점이 들고 무엇보다 존스가 곧 선수 생활을 마무리 지을 것 같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